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자, 오늘은 독일 통일의 교훈, 자유통일.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자유통일로 봅니다. 아까 12시서부터 1시 10분까지 독일이 통일된 지 32년째 행사를 저기 튜링겐주에 있는 에어푸르트에서 아주 1시간 10분 정도 했습니다. 주지사가 통일에 대한 의의를 발표하고 또 그 국회의장이 그동안에 동서독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 또 앞으로의 과제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공식 표현은 앞으로 동서독 간에 같이 성장하자. 그것이 오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튜링겐 주지사 라마로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서독이 통일된 이후에 동독은 엄청난 발전을 했다. 사실 발전을 했죠. 그러나 아직도 동서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생활의 차이가 여전히 있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같이 성장하자. 수잔맨 박센. 그런 여지를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통일장관도 오늘 초대받았네요. 그래서 인사를 간단히 좌석에서 했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은 자유통일로 좀 봅니다. 우선 독일의 경우 헌법 전문에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요. 전문에 독일인들은 자결권을 통해서 독일의 자유와 통일을 완수한다 그랬어요. 아주 명백히 통일의 목표를 독일 헌법 전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유통일, 어디까지나 자유통일을 목표로 했어요. 어떻게 그걸 일으키느냐, 통일을 일으키느냐 하는 그 방법론 면에서는 그동안 제가 많이 지켜봤습니다만은 동서독 간의 체제 비교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이런 걸 하나의 독일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여기 민주시민 교육에도 통일에 대한 그 교육을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실례를 들면은 여러분께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백님의 리아스라는 방송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93년 해체되면서 당시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 혹은 동맹림에서 많은 편지가 들어왔답니다. 놀랍게도 이 리아스의 그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체제 비교, 체제 경쟁. 서독과 동독 간의 체제 비교를 통해서 서독이 왜 잘 살고, 왜 자유롭게 잘 살고, 왜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이런 것을 본 동독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감사 편지로 수백만 통을 받았답니다. 근데 리아스의 그런 TV를 방송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방송할 때는 그것이 사실 얼마나 그쪽 사람들에게 아필이 된지를 몰랐는데, 오히려 통일 이후에 그와 같은 답변을 보고 놀랐답니다. 체제 경쟁, 어떤 체제가 더 중요한가 하는 그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많이 배울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유, 인권, 그리고 안보입니다. 이 자유와 인권은 어디에 잘 기입이 됐냐면은 1975년 이 소련 국들과 이제 자유세계 35개국이 모여서 헬싱키에서 75년 헬싱키 의정서가 발표됐어요.
근데 소련 중에서는 제1항, 박원 1이라고 하는데 박원 1에서 그 2차 대전에 있었던 모든 국경선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자유세계에서는 좋다. 우리가 존중하겠다. 그 대신 자유세계에서는 박원이 3에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선행이 될 때 그 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 멋있는 구절입니다. 인권, 기본적 자유와 인권이 선행될 때 그 지역의 평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새겨들을 필요 있어요. 인권, 자유가 선행될 때 평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90년에 이렇게 통일이 쭉 됐는데 이 자유와 인권을 이제 옹호하는 자유세계에서 이것이 결의가 되니까 동유럽에 그리고 동독에 헬싱키 그룹이라는 것이 조직됐어요. 헬싱키 의정소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독일의 경우는 니크라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죠. 피난민들이 막 소독으로 넘어오고 우리는 갈까 안 갈까 안 가는 대신 우리는 일어난다 해가지고 1989년 평화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백림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자유와 인권의 영향이 동독을 위해서 전 동유럽을 갖다가 휩쓸었죠. 거기에 변화를 가져간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피난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저쪽 세계가 이제 결국은 무너졌죠. 74년 만에 소련이 빵 문제도 해결 못하고 또 뭐예요? 이런 자유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결국은 망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빛 좋은 개살구로 보이더라고요. 그 어떤 면에서 내용면에서 굉장히 신빙성 있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따지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소련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유 문제도 또는 빵 문제도 해결 못하고 결국 망했죠.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독일이 1990년 이제 통일이 됐죠. 근데 독일 통일의 원동력은 자유, 인권만이 아니라 안보. 독일에는 나토라는 안보가 있어요. 나토의 이중 전략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면 방어하면서 타면 동유럽 세계 소련과의 이제 긴장 완화 정책, 평화 정책을 이제 시행하는 하나의 도구로 썼어요. 어디까지나 안보를 토대로 한 평화 정책이에요. 대화 정책이에요. 긴장 완화 정책이에요. 안보를 토대로 하는. 아무리 우리 체제가 좋고 아무리 우리의 그 어떤 방법이 좋다 해도 한 나라의 안보가 무너지면은 다 헛거예요. 한 나라, 조그만 나라나 중간층의 나라나 큰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모든 정책을 감안할 수 있어요. 안보가 약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제가 가만 보면서 독일에서 가만 보면서 도대체 한미동맹이 제대로 훈련을 안 해. 조그만 축구팀도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근데 한 나라의 그 안보를 좋아하는 우리 국방 이런 부분에서 군사들이 훈련 안 한다? 이거 벌받을 짓입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난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안보를 훈련 하나도 안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독일의 경우는 나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보가 확립되고 독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secured first 인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여야가 따로 없어요. 오히려 진보 세력들이 더 인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속에서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좌도 우도 있는 게 아니에요. 좌나 우나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속에서 좌다 우다 이렇게 논하지 하죠.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보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안보를 믿을 수 있었나요?
제대로 훈련 한 번 안 하는 그런 군대 세상보였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여기에 대한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 통일을 가만보면 통일 목표가 뚜렷했고 그 통일 방법이 또한 어느 체제가 좋으냐,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자유, 인권, 그리고 안보, 이것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독일은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완수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요? 독일에서 완수한 자유통일을 배워야죠. 저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자신있게 자유통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여러 조건이 갖추면은 앞으로 우리가 4, 5년 내에 우리는 꼭 통일을 이룩해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통일 정책을 펴야 합니다. 자유통일 32주년 기념하는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다시 우리나라에도 하루속히 독일 통일의 교훈을 삼아 자유통일을 일으켜 주기를 저는 간절히 외국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